그와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물속에 들어가서 이 관광을 하는 어떤 레크레이션이 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 또는 예전에 스쿠버 다이빙 교육을 받으셨는데 너무 오랜만에 막 몇 년, 5년, 막 10년 만에 해가지고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이빙의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 다이빙 과정을 까먹을 거기 때문에 저 역시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에겐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기 전에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다이빙은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테이블들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보이실 거예요. 2명 이상의 팀 단위로 운영이 돼요. 왜냐면은 혼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길을 잃게 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2명 이상의 팀 단위로 구성이 되고요. 저는 여기 오늘 제이 형님하고 같이 버디가 돼서 다이빙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아마 오늘은 배를 타고 나가서 장비를 체결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까지 한번 전반적인 과정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비를 챙기러 나갑니다. 신발을 벗고, 장비들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조금 이따 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다이빙을 들어가는 방식은 지금 저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어요. 배를 타지 않고 바로 그냥 이 해안을 따라서 들어가서 바로 다이빙을 시작하는 슈거 다이빙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트 다이빙이에요. 지금 저는 저기 보이는 보트로 이 지금 스몰 보트를 타고 이동을 할 거고요. 다이빙 포인트가 해안가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보트 다이빙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보트 다이빙의 경우에는 많은 팀들이 한 배에 타게 되기 때문에 빨간 옷 입은 제이라는 보트 마스터가 전체적인 인원을 점검을 하고 다이빙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 있는 팀들을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방식은 리버보트라고 해가지고 아예 보트에 올라탄 채 2박 3일, 3박 4일 동안 그냥 배에서 생활을 하면서 다이빙을 하는 형식인데요. 오케이, 보트 마스터가 멘트를 시작하네요. Make sure we have everyone that we should have. Do and John? Yeah. Perfect. 네. 이렇게 인원 체크를 하게 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까 리버보트 얘기하고 있었는데 리버보트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팀들이 나가서 2박 3일, 3박 4일 동안 배에서 숙박을 하면서 약간 육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겠죠.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다이빙을 즐기는 걸 리버보트라고 합니다. 크게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분리가 되는 것 같고요. 여기 꽃다운은 보트 다이빙 형식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트 다이빙의 경우에는 다이빙 포인트가 미리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날 날씨에 따라서 사실 그 바다의 뷰가 좋을지 안 좋을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날에 가서 배 선장의 어떤 판단으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사실 좋은 다이빙 포인트에서 좋은 경험을 가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운이 따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오늘 저희가 어디로 갈지는 배에 가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올라왔고요. 기본적으로 배에 탱크가 준비되어 있네요. 장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사용하실 장비는 BCD입니다. 아까 여기 장치되어 있던 탱크에다가 BCD, 일종의 구명조끼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BCD를 결박하고요. 자, 결박할 때는 이 높이가 한 손 한 뼘 정도의 높이 정도로 맞추시면은 나중에 머리에 부딪히거나 다리가 부딪히는 부분들을 조금 덜하게 장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장착하셔야 되는 장비는 레귤레이터. 레귤레이터는 여기 탱크, 공기가 이미 채워지는 탱크에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을 진행을 합니다. BCD 다음에 연결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연결하는 거는 이따가 공기를 이 구명조끼 내에다가 채우고 빼고 진행할 수 있는 인플레이터에다가 공기를 연결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잔압계라고 해서 여러분들 공기 남아있는 거와 저기 위에 있는 거는 수심 체크할 수 있는 잔압계입니다. 자, 지금 여기 탱크 밸브를 열어보면은, 자, 잔압계에 공기가 200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공기 양은 180에서 230 정도 사이에 채워주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많으면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호흡기. 공기가 그래서 정상적인지 한번 호흡을 확인해 보는 거고요. 검은색이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게 되는 호흡기일 거예요. 이 노란색 호흡기는 보조호흡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다이빙은 절대로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하게 될 보조호흡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스노클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쪽 여러분 발 사이즈에 맞는 핀 고르셔야 될 거고요. 얘를 접어놓은 이유는 이따가 신을 때 쉽게 하기 위해서 접어놓으신 거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이따가 챙기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몸을 가라앉힐 수 있는 이따 허리에 차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3kg 정도.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본인의 몸무게와 본인의 어떤 실력에 따라서 밸런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정도 세팅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물에 다이빙하러 들어가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고요. 옆에 제 DCD도 세팅이 셋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여기에 빨간 거 SMB라는 장비는 나중에 물에서 떠오르실 때 물속에서 다이빙에 올라오고 있다는 어떤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고요. 이따가 아마 올라올 때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나침반입니다. 물속의 시야가 그렇게 멀리까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방 방향을 잃기가 십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동서남북 방향을 알므로써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어디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 이렇게 길게 뽑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제가 따로 구입을 한 거고요. 주도적으로 방향을 찾을 때는 이거를 사용하지만 누굴 따라가고 그냥 내가 어디 있는지 파악해도 되겠다 싶을 때는 이 나침반을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조잡하죠. 제가 그냥 따로 DIY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 시계는 일반적인 시계가 아니라 굉장히 촌스럽죠. 컴퓨터입니다. 다이빙 수심에 따라서 내가 물속에서 견딜 수 있는, 자, 이 정도면은 다이빙을 위한 세팅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2층에 올라가시면은 이미 세팅을 끝내신 분들이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여기는 펀다이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갈 곳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꽃다우의 노련한 리더들이 이곳 지형에서 볼 수 있는 재미거리들과 오늘 다이빙 계획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와 제이 형님은 오늘 가는 투폰이라는 사이트를 미친듯이 오래 다녀봤기 때문에 내일 떠나는데 그래도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아주 익숙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가서 그냥 즐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뒤에 보이는 저 섬은 꽃다우라는 섬이에요. 태국 만 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섬이고요. 저는 이 따우에서 다이빙을 하고 있어요. 따우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하려고 하시면 사실 한국 내에도 다이빙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동해 쪽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트로피칼 오션이라고 해서 약간 열대지방의 바다들이 물도 굉장히 따뜻하고 여기 온도가 30도예요. 보면 보시겠지만 저는 오늘 이대로 입고 들어갈 겁니다. 오히려 바람 많이 부는 날에는 물 속에 있는 게 밖에 있는 것보다 훨씬 따뜻해요. 그리고 물 속에 산호가 많아서 지형들이 굉장히 재밌고요. 형형색색의 산호들이 많다는 거는 그거에 적응한 물고기들이 굉장히 다양한 색상과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물거리가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 다이빙 사이트들도 굉장히 좋은 곳이 많겠지만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등의 어떤 다이빙 사이트들이 우리나라 근처에서 굉장히 유명하고요. 일본의 오키나와도 있구나. 조금 더 멀리 나가면은 호주, 태평양에 있는 섬들 등등 있겠지만 너무 멀리까지 설명하지 않을게요. 우리나라 근처에서 갈 수 있는 곳 중에 다이버들로 유명한 섬이 바로 여기 꽃다우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가는 다이빙 포인트는 굉장히 깊고 볼거리가 많은 곳이긴 한데 대부분의 꽃다우에 있는 사이트들은 섬 주변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깊지 않고 아기자기하게 좀 즐길 수 있는 이 따우 섬은요, 산업 자체가 다이빙입니다. 가끔씩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보다는 다이버 자체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특히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10시간 이상이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의 와중에 그냥 다이빙도 한번 해보지 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신 분들보다는 아예 맘먹고 다이빙을 하러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다이빙을 즐기러 오신다는 생각으로 오시면은 좋은 곳일 것 같아요. 보통 여기 사람들 오시면은 웨스트 입고 싶은데, 저도 웨스트를 챙겨오긴 했는데 굳이 물이 차지 않기 때문에 저 웨스트를 입지 않을 거고요. 입기 전에 먼저 웨이트 차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DCD를 입으시면 됩니다. 산소가 있는 쪽으로 입는 걸 습관을 들이시면은 레귤레이터가 입에서 빨지 않게끔 조심하면서 입으실 수 있겠죠. 결밥 진행하고요. 손을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끝까지 올리시면은 DCD 입고 끝났고요. 덜렁거리니까 이 덜렁거리가 계속 해놓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잡아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따가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마스크 쓰시게 될
성에가 낄 수 있기 때문에 침을 뱉어서 유막을 생성시킬 수도 있고요. 이거 세제인 것 같아요. 성에가 끼지 않도록 이렇게 유막을 생성시킨 다음에 자, 헹궈서 쓰시면은 이따 물속에 들어가서 성에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는 일은 없겠죠. 만약에 물속에 성에가 끼면은 제거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자, 일단 이렇게 기본 조치를 해놓으시면 조금 더 불편하지 않게 다이빙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다 도착했네요. 그럼 이제 카메라를 바꾸고 물속에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스크에 머리카락이 끼지 않았나 확인하고요. 핀을 신습니다. 배가 작은 경우엔 백롤, 등부터 떨어지는 방식으로 입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곳에선 정면을 보고 웨이트와 마스크가 빠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은 채 걸어서 떨어지는 자이언트 스트라이드 입수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들어왔다면 BCD에 공기를 채우고 원칙적으로는 보트에 문제가 없다는 신호를 보낸 후 다음 타자를 위해 자리를 비켜줘야겠죠. 공기를 채워야 되고요. 자, 이렇게 버디까지 들어온 게 확인이 되시면 나올 때 여기서 나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은 너울이 굉장히 적어요. 너울이 심하고 조류가 심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쉽게 갈 수 없습니다. 그렇구나. 레귤레이터 이거 물고 이제 디플레이터로 채웠던 공기를 비워내면 본격적인 잠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공기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코를 막고 귀에 바람을 불어넣는 이퀄라이징을 통해 공기 압착으로 인한 귀의 통증을 제거합니다. 10m의 2기압, 이후 10m가 추가될 때마다 1기압씩 더해진다 보면 되고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1의 부피를 가졌던 공기가 2기압에선 2분의 1로 그 부피가 줄어들게 된다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 수신호는 호버링, 중성부력이라는 뜻인데요. 몸의 부력을 맞추는 작업이죠. 보이시나요? 웨이트의 무게와 BCD의 공기, 그리고 호흡을 통해 들여마시게 되는 공기의 부력이 물의 그것과 일치하게 되면 굳이 헤엄치지 않아도 몸은 그 수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몸의 체력을 사용해야 하는 발길질, 핀킥은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사용하면 되죠. 손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세요. 속도도 안 나고 중심만 흐트러집니다. 핀킥과 호흡만으로 몸을 가눌 수 있게 되면 정말 물속만큼 편한 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킥은 자유형처럼 양발을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플러터 킥을 주로 쓰라 가르치지만 성격 급한 저는 돌핀 킥을 좋아합니다. 평영에서 사용하는 개구리 영법, 프로그킥 역시 천천히 안정적으로 나아갈 때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카메라 들고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는 저는 돌핀 킥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공기를 빨리 쓰게 되므로 질소를 들여마시고 있는 제 몸에게나 함께 들어오는 버디에게나 민폐가 될 수 있으니 항상 차분하게 본인만의 방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마스크의 유막이 제대로 안 만들어졌는지 성에가 잔뜩 껴서 앞이 안 보이네요. 그럴 땐 마스크 내부를 씻어내야 되는데요. 자, 물속에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걸. 겁먹지 않고 호흡을 유지하며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마스크 안에 물을 채워서 그 성에를 씻어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겁니다. 마스크 안에 코로 공기만 불어 넣어주면 공기보다 무거운 마스크 안의 물은 밑으로 싹 빠져나가거든요. 컴퓨터에 표시된 수심 21m 보이시나요? 물의 깊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호흡기를 놓쳐버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단 놀라서 숨을 멈추지는 마세요. 숨을 참느라 기도가 막힌 채로 혹시라도 몸이 떠올라 버리면 그 과정에 압착된 폐 속의 공기의 부피가 풍선처럼 팽창하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내친김에 물속에서 BCD도 한번 벗어보겠습니다. BCD가 그물이나 무언가에 걸렸는데 도저히 착용한 채로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냥 마냥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럴 때는 BCD를 벗고 차분하게 문제들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벗고 있을 때 호흡기 쪽으로 오른팔을 이용한다는 것. 그래야 생존에 필수적인 호흡기가 걸리적거리지 않을 테니까요. 다 챙겨 입은 것 같네요. 그럼 여행을 좀 해볼까요? 그런데 어디로 가죠? 도대체 여기는 어딘가요? 리더를 마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면 말씀드렸죠. 나침반은 필수입니다. 나침반을 확인해보니 저는 지금 남서쪽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기 거대한 돌덩이가 솟아있는 곳이 북쪽, 텅텅 빈 곳이 남쪽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있는 곳은 거대 바위의 남쪽 부근이고 향하고 있는 남서쪽에는 아마도 바라쿠다 락이 있을 것입니다. 네, 곧 익숙한 바위들이 보이네요. 오늘도 나침반이 큰일을 해줍니다. 하지만 여행에 너무 정신 팔리시면 안 돼요.
질소로 인한 감압병에 걸리지 않도록 컴퓨터에 표시된 수치들을 잘 살피면서 잠수하셔야 합니다. 깊은 곳에서 시작해 천천히 올라오면서 여행하시면 큰 문제 없으실 거예요. 부력 조절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게요. 지금 저는 폐에 있는 숨을 최대한 뱉어내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몸에 공기가 빠지면서 무거워진 몸이 빠르게 가라앉고 있네요. 자, 그럼 한번 숨을 들여 마셔볼게요. 단숨을 참으면 안 되고 천천히 내뱉어주면서 공기의 양을 유지해야겠죠. 어쨌든 몸은 순식간에 5m가 떠올랐습니다. 빠른 상승은 감압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컴퓨터가 상승을 멈추라 경고하네요. 그리고 머금은 숨을 모조리 뱉어낸 저는 다시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하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상승하시게 되면 BCD 안에 있던 공기 역시 팽창하게 되는데요. 그럴 땐 공기를 적당히 빼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엎드린 상태에서 공기가 빠져나가기가 힘들 거고요. 이렇게 몸을 세운 채로 디플레이터를 누르시면 문제없이 부력을 유지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시꺼먼 성게와 분홍색의 말미잘, 그 외에 독을 품고 있거나 위험한 수중생물들 잘 알고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쏘이거나 물리면 잠깐 따갑고 마는 수준이 아닐 수도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수중 관광을 즐기던 중 공기의 양이 70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하시면 이제 버디와 함께 관광을 끝내고 상승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5m에서 3분간 수심을 유지하며 딥다이빙으로 몸에 쌓인 질소를 배출해낼 겁니다. 다행히 배의 위치도 한 번에 찾았네요. 그럼 이제 수면을 향해 곧 상승할 다이버가 있다고 알리고 적당히 시간을 죽이다가 상승한 후 BCD의 공기를 채우고, 자, 이렇게 하면은 다이빙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다리를 통해서 트루스를 진행하게 되고요. 네, 올라가실 때는 힘 빡 주고 올라가셔야 돼요. 굉장히 무겁거든요. 12kg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늘 장비는 소금물이기 때문에 민물에다가 차렸으니까 이거 빼주고 줄줄 얼얼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놓으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대로 빼서 문제 다 해체하지 않고 다시 결박한 다음에 너무 세게 잠그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공기압 때문에 잘 안 열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열면은 다시 새로운 공기로 교체가 됐죠. 자, 이렇게 교체해 놓으면은 다음 다이빙 할 때 바로 시작할 수 있겠죠. 컴퓨터의 메뉴로 들어가서 보시면 22.5m까지 내려갔었고 45분 물속에 있었다 뭐 등등에 관련된 기록들이 있어요. 자, 그걸로 어디 다이빙이 어땠는지 디테일한 정보들을 볼 수 있겠죠. 느낌표가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질소를 배출해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들기표가 사라질 때 들어가게 될 텐데 되게 이상한 다이빙을 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은 일반적으로 1시간 수면 휴식 시간을 가지시면은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비행기 표시 있는데 아마 하루 정도는 비행기를 타시면 안 될 거예요. 구체적인 지식들은 나중에 배우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빙을 왜 할까요? 다이빙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산업 다이빙이라고 해서 뭐 교량을 짓거나 바닷속에 석유를 시추하거나 등등 물속에서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하는 어떤 돈을 버는 일들이겠죠. 그리고 그거 외에 물속에서 뭔가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있을 거고요. 경찰들, 소방수들도 역시도 뭔가 구조를 물속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들에서도 다이버들이 활용이 될 거예요. 그거 외에 마지막으로 레크레이션, 순수하게 어떤 즐기기 위한 다이빙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다이빙일 거고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다이빙의 부분들일 건데 옛날에 제가 그걸 보고 다이빙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레포츠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 1위가 스쿠버 다이빙이었어요. 최소한 10위 안에 들어가는 레크레이션 중에 하나가 스쿠버 다이빙이었어요. 개쩔어요. 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우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갔는데 다이빙이 무서워버리면 그다음부터 안 하시게 되거든요. 짧은 훈련들 확실히 하시고 들어가셔서 다이빙의 진짜 매력을 꼭 느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자면 정말 바다가 예쁜 곳에서 다이빙을 배우신다고 하시면은 앞으로 더 다이빙을 하고 싶다는 어떤 욕망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바닷속이 진짜 예뻐요.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최대한 많은 영상들을 모아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이트는 트윈스라는 사이트인데 섬 근처에 있는 사이트고요. 아기자기하고 되게 예쁜 사이트예요. 시야가 좀 좋았으면 좋겠네요. 꽃다우에서의 마지막 다이빙이 끝났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웨이샥, 지구에서 가장 큰 물고기라 불리는 웨이샥을 두 번째로 보지는 못했네요. 첫 번째로 봤을 때는 너무 경황이 없을 때 와서 이번에 제대로 두 번째로 보면은 꼭 진짜 죽이는 영상 하나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웨이샥은 보지 못했고요. 아마도 다음번에 다이빙 영상들을 찍게 된다면 그 길은 아마 홍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집트의 홍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로 유명한 곳이지만 저렴한 다이빙 가격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다음번에 다이빙으로 만나뵙게 되는 곳은 이집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다이빙에서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두바이.